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어떤 여성은 남편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깊고 강렬한 만족을 경험한다고 말할까요?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의학적, 심리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여성의 몸과 뇌는 남성과 다르게 설계되어 있으며 단순한 강한 자극보다는 예측 가능한 리듬과 안정감 속에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일정하고 반복적인 자극에서 큰 만족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과정에서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상 속 소소한 생활용품 혹은 작은 기구들이 때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성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동안 여성은 스스로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며 심리적 안정과 쾌감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욕망을 드러내지 못해 숨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뇌의 화학적 반응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리적 과정입니다. 여성이 혼자 있을 때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동시에 분비되는데, 도파민은 즐거움과 동기부여를, 옥시토신은 안정감과 애착을 강화합니다. 이 두 호르몬이 함께 작동할 때 여성은 훨씬 더 깊은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부부 관계에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그녀는 본능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성의 뇌는 안전하다고 느껴야만 본격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공간,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도구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다소 낯설고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많은 여성들이 혼자만의 만족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으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내가 나와 함께할 때 더 큰 만족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하지 않지만 분명한 첫걸음은 아내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심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사실 아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욕망이 살아있고 여전히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건강한 욕망을 부부가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연결한다면 오히려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2세 이선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25년 차인 선영 씨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늘 바쁜 남편은 대화와 애정 표현이 부족했고 관계마저 서두르듯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자신이 여성으로서 점점 사라져가는 듯한 공허감을 느끼게 되었죠.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작은 마사지기를 사용해 보았는데 예상치 못한 강렬한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신의 호흡과 리듬을 조절할 수 있었기에 오히려 남편과 함께일 때보다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시간이 쌓이면서 그녀의 마음이 더 여유로워지고 남편과의 대화에서도 긴장이 풀렸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48세의 장미정 씨입니다.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보였지만 내면에는 남편의 무뚝뚝함과 애정 결핍으로 인한 불안이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매력이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괴로워하던 그녀는 어느 날 인터넷 칼럼에서 여성들이 생활용품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호기심에 직접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 경험은 그녀에게 큰 위로와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스스로 만족을 경험한 뒤 남편에게 대화를 먼저 시도할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욕망이 있고 나를 돌볼 수 있다는 자각이 태도를 바꾸었고 결과적으로 부부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좁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성들이 혼자만의 만족을 찾는 이유는 남편을 거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해야 할 일은 부정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으로서 일상에서 어떤 방법을 실천할 수 있을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첫째, 아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성에게도 자신만의 리듬과 욕망을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인정하고 허락하는 태도가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둘째, 부부 사이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부가 성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부끄러워하지만 바로 그 대화가 친밀감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셋째, 남편 또한 새로운 리듬을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빠른 자극이 아닌 예측 가능한 일정한 흐름, 호흡을 맞춘 부드러운 템포를 함께 익혀나가야 합니다. 넷째, 아내의 감각을 존중하고 충분히 기다려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성은 긴장이 풀려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대화, 스킨십, 분위기 조성 같은 준비 과정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 새로운 도구나 환경을 탐색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혼자만의 영역이 아닌 둘이서 새로운 경험을 공유한다면 관계는 훨씬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존중, 작은 대화, 작은 시도만으로도 부부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계기로 삼는 열린 태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단순한 만족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진짜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성들이 왜 혼자만의 만족을 추구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남편과의 관계가 소홀해서도 외로움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여성의 뇌와 신경체계가 가진 독특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남성은 시각적 자극과 직접적인 신체 자극에 빠르게 반응하지만 여성은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몸이 반응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만족을 느낄 때 편도체와 전전두엽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는 센터이고 전전두엽은 상황을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마음속 불안이나 긴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신체 반응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편이 서두르거나 분위기를 무시하면 여성의 편도체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신호를 보내고 그 순간 도파민 보상 회로는 차단됩니다. 반대로 혼자 있을 때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환경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으니 긴장이 사라지고 훨씬 빠르게 뇌의 보상 회로가 작동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여성의 몸이 예측 가능한 리듬에 민감하다는 사실입니다. 남성은 순간적인 강한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지만 여성은 일정한 리듬과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여성은 가장 편한 속도와 각도를 스스로 정하고 원하는 만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만족을 스스로 채우려는 이유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자기 효능감, 즉 나는 내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자각과도 연결됩니다. 혼자서 만족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나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고 이 확신은 단순한 순간의 경험을 넘어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장미정 씨의 사례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은 여성은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성들이 이런 행동을 몰래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여성의 욕망이 숨겨져야 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건 부끄럽다고 배우며 성장했기 때문에 남편에게조차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루틴으로 숨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이것이 배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부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회복하려는 본능적 선택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남편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아내가 혼자만의 만족을 추구한다고 해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아직 욕망이 살아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여성의 만족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교감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아내가 혼자 있을 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안정감을 확보했기 때문이며 남편이 할 일은 바로 그 안정감을 함께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부부관계는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고 맞추는 과정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성의 리듬은 남성보다 훨씬 느리고 길게 이어지므로 이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태도만으로도 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성의 욕망은 건강의 지표입니다. 생리학적으로 만족을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줍니다. 즉, 아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남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의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순간 남편의 태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내가 나와 함께 할 때도 혼자 있을 때만큼 편안하고 만족스러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사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단순한 원칙을 무시하거나 건너뛰어 왔다는 점입니다. 첫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대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족은 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성의 대는 안정감을 먼저 느껴야 받아들일 준비가 되므로 부부 사이에 짧은 대화 루틴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따뜻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오늘 있었던 일이나 기분, 힘들었던 점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 5분이 쌓이면 아내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나를 이해하려 하는구나 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이 안정감이 자연스럽게 친밀한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애무의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부부관계를 시작할 때 곧바로 신체적 접촉으로 들어가지만 여성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성은 촉각이 남성보다 훨씬 예민하고 긴장을 풀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화, 가벼운 손길, 호흡 맞추기, 부드러운 포옹을 거쳐 점차 깊어지는 단계적 흐름이 요구됩니다. 이는 마치 예열 없이 자동차를 급가속하면 엔진이 손상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아내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호흡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내와 눈을 마주보며 천천히 호흡을 맞추는 행위만으로도 뇌는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의학적으로도 눈맞춤과 동기화된 호흡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나는 안전하다, 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만족의 핵심 요소로 리듬과 호흡의 일치를 꼽고 있으며 남편이 이 부분을 신경 쓸 때 아내는 혼자 있을 때 느끼던 편안함을 부부 관계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성의 뇌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조명이 너무 밝거나 소음이 심한 공간에서는 절대 편안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은은한 조명, 불필요한 자극을 줄인 환경, 그리고 따뜻한 음악이나 향을 더하는 것은 단순한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여성의 편도체가 경계심을 내려놓도록 돕는 실제적 장치입니다. 남편이 이런 세세한 부분을 챙길수록 아내는 훨씬 더 빨리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어떻게든 아내를 절정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압박을 스스로에게 걸고 이 긴장이 여성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나 여성에게는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부드럽게 감각을 공유하며 서로의 호흡을 느끼는 그 순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절정은 그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며 함께 있는 지금이 즐겁다는 감각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태도가 자리 잡으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깊은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공동 탐색의 자세입니다. 아내가 혼자만의 만족을 경험한다고 해서 이를 숨기고 끝낼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새로운 시도를 탐색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호기심과 실험을 함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더 깊고 친밀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편안해하는 속도나 각도를 직접 물어보고 함께 실험해보는 겁니다. 또는 부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소품을 신중히 선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시도는 단순히 만족을 넘어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관계다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존중과 기다림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의 반응이 금세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주는 태도에 있습니다. 여성은 심리적 안정이 확보되면 비로소 몸이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아내는 나는 존중받고 있구나, 나를 서두르지 않는구나라는 신뢰를 느끼게 되고 이 신뢰가 결국 부부의 친밀감을 더욱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루틴은 복잡한 기법이 아닙니다. 대화, 순서, 호흡, 환경, 태도, 존중, 이 6가지 원칙만 지켜도 부부관계는 완전히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내가 혼자 있을 때만 느끼던 만족을 이제는 남편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술보다 태도, 속도보다 리듬, 결과보다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들으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아마 충격적인 제목과 주제에 놀라셨을 겁니다. 여성이 혼자만의 시간을 그렇게 자주 가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방법이 이렇게 구체적이라는 점에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한 가지는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부끄럽거나 감춰야 할 일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존재가 가진 자연스럽고 건강한 본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여성의 욕망을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해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내가 혼자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남편을 외면하거나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아직 욕망이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여성으로 존재한다라는 가장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남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부부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보셨듯 존중과 기다림, 그리고 솔직한 대화는 관계를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한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묵묵히 들어주었을 때 아내는 수십 년 만에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또 다른 남편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진심 어린 질문을 건넸을 때 아내는 새로운 용기를 얻고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변화는 결코 거창한 기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존중, 작은 관심, 작은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에서의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에 부부가 서로에게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부부가 진짜 친밀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기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부부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로 바꾼다면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돈이나 화려한 조건이 아닙니다. 결국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느냐, 그 유대감이야말로 삶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마음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에는 짧게라도 동의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다른 생각이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대화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 그 길 위에서 더 많은 분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